상품 상세 페이지를 했어요. 상품 상세 페이지 상단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나와 있고, 클릭했을 때 썸네일 이미지가 큰 이미지로 나오도록 간단하게 스크립트도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까지 한 거죠. 디자인에서 여기까지 한 겁니다. 이제 디스크립션부터 아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립션 코드 열고 작성하죠. 자, 디스크립션 부분에 내용 넣어 볼게요. 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다 똑같이 타이틀 설명 식으로 되어 있어요. 타이틀 내용, 타이틀 내용, 타이틀 내용, 타이틀 내용. 그래서 다 똑같은 위계를 가지고 있고, 얘들 하나 살펴보면 13픽셀의 볼드입니다. 그러면 13픽셀의 볼드를 우리가 타이포그래피 위계에서 잡았었나 한번 확인을 해보고, 13픽셀의 볼드, 13의 볼드는 잡은 적이 없네요. 그러면 그냥 상품의 상세라고 해서, 자, 일단은 타이틀이니까 어쨌든 지금 제일 작은 위계가, 우리가 잡았던 제일 작은 위계가 헤딩 6예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H1, 2, 3, 4, 5에서 뭡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어차피 태그를 작성을 하니까, 위에 작성했던 태그에서 $89, 얘가 4였고 얘가 3이었으니까 3하고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계로 보면. 그래서 H3로 잡고 시작. H3를 잡되 얘들의 스타일도 다 동통으로 잡을 거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디테일, 상품 디테일 안에 디스크립션에 TT, 아니다, 얘만 디스크립션이지 다른 내용은 아니잖아. 그냥 TT라고 할게요. 그러면 프로덕트 디테일의 TT, 타이틀이라는 약자를 써서 우리만 알아볼 수 있는 걸로 대략 클래스명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두 개, 패러그래프 두 개로 들어올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우리가 상품을 등록할 때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어떤 플랫폼이든 간에, 여기서 어떤 플랫폼이라고 하면 그게 카페 입사든 또는 웹 에이전시에서 만든 자기네들의 솔루션이든 아니면 우커머스, 워드프레스의 우커머스든 이런 다양한 쇼핑몰을 만드는 프로그램들은 다 상품을 등록할 때 위에서 등록한 상품의 메인 이미지, 썸네일 이미지, 가격, 그리고 설명을 넣는 칸들이 다 있어요. 그 설명을 넣는 칸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상품 상세에 들어가는 칸의 모양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자, 카페 입사에 제가 쇼핑몰에서 관리자 체험으로 들어왔어요. 관리자 체험에서 상품 관리에서 상품 등록, 상품 목록에서 이미 들어가 있는 상품 목록 샘플 1, 2가 있는데, 얘들의 상품을 클릭해서 상세를 한번 볼게요. 이게 실제 상품을 등록할 때 제목, 가격, 간단한 요약 설명, 여기 상품의 상세 설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는 여기에 넣은 게 여기에 나오는 거라고요. 대부분의 쇼핑몰들은 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여기에다가 내용 넣은 게 여기에 그대로 들어오는 포맷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하이트 오브 모델이라고 해서 별도로 설명이 있는데 얘는 대문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들어올 수 없어요.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되게 하려면 별도로, 지금 얘는 이 카페 입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냐면 이거 안에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HTML 소스로 해서 난 요거에다 클래스명을 뭐 볼드라고 넣어놔야지 라고 해서 패러그래프를 하나 더 만들고 이런 식으로 넣어놔도 돼요. 여기에서 쟤는 대문자니까 클래스명을 예를 들어서 어퍼케이스라고 해놓자. 그러고 저 안에다가 내용을 넣어놔야지 라고 한다면 구분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짜놔야지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보통의 케이스에서는 그래서 이 안에다가 별도로 스타일링을 잘 안 해요. 자, 상품의 상세를 넣는 방법은 여러분이 어디에서 보는 여기에서 보는 거나 이런 카페이사 기반의 쇼핑몰이든 또는 뭡니까 G마켓이든 11번 가든 기타 등등 이미 만들어진 플랫폼에다가 상품만 올릴 수 있는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쇼핑몰들의 특징을 보면 얘는 조금 아니에요. 얘는 이제 올리는 사람 마음인데 여기나 대부분 다 상품을 어떻게 올리냐면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건데 다 통이미지로 넣어요. 이 통이미지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디자이너가 따로 있죠. 그래서 아래 이거의 경력자만 뽑는 회사들도 되게 많다고요. 여기에는 통이미지로 사진 잘 찍어놓고 설명 넣어놓고 그런 것들 예쁜 리본이나 아이콘이나 그런 것들을 적절히 배합해서 통이미지를 넣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통이미지로 넣는 거에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검색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웹 표준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저걸 수정하려면 반드시 원본 PSD나 AI를 다시 찾아서 고쳐야 된다는 거.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바뀌고 있는 추세긴 해요. 여기에서 이거 안에서도 이 상품 상세 안에서도 이제 코딩을 해놓는다고요. 코딩을 이용해서 제목과 설명, 이미지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를 만들듯이 하는 그래서 여기에 코드를 띵 넣어놓는 거예요. HTML을 일단 다 편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코드로 넣는 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게 엄청 많아요. 자, 통 이미지를 넣겠다라는 건 포커스가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 G마켓이나 11번가에서 검색되는 것만 유입으로 치겠다 이겁니다. 그냥 웹페이지에서 검색하는 것들은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에서는 G마켓이나 11번가의 검색이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통이미지로 넣으니까. 간신히 제목으로만 검색이 될까 말까입니다. 안에 있는 상품 설명에 있는 건 이미지이기 때문에 검색이 안 되게 돼 있다고요.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통 이미지로 넣되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미지 소스에서 넣을 거라고요. 또는 이렇게 코드를 모르는 사람도 에디봇이라는 이런 걸로 해서도 할 수 있고 이건 템플릿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지금 블로그처럼이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미지 설명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에 맞춰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나아진 거고 옛날처럼 한다면 그냥 여기에다가 다시 여기 이미지 그냥 이미지 띵 해서 파일 선택해서 내가 지정해 놓은 이 통 이미지를 그냥 한 방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Alt에다가 이 이미지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미지로 들어오면 그 Alt에다가 여기에 있는 이 상품의 상세와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를 쫙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나요. 그런 식으로 해놓는데 지금 얘를 보면 우리 디자인에는 둘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얘는 태그로 이 텍스트뿐이 없으니까 나중에 태그로 넣는다라고 하면 아까처럼 볼드로 나올 거에만 클래스명을 어퍼케이스든 뭐든 우리가 만든 규칙대로 넣어놓기만 하면 돼요. 요렇게 넣어놓는 거라고요. 만약에 아예 다른 폼으로 들어오면 카페이사에서도 태그로 그냥 일일이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HTML로. 얘는 그렇고 워드프레스도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상품 상세에 들어오는 칸은 한 칸뿐이 없습니다. 만약 한 칸을 더 만들고 싶으면 프로그래머한테 의뢰를 하든가 아니면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입력칸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난 중간중간에 이미지가 들어오는 것도 템플릿을 만들겠다 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을 조금 뜯어 고치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쨌든 내용 여기에서 보면 이제 태그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걸 염두에 두고 그냥 여기에 P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는 것보다는 아까 카페이사든 우커머스든 상품 상세에 등록한 게 이 자리에 나와라고 해서 디스크립션에 컨텐트 라는 식으로 한번 묶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P 태그든 뭐든 들어오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실제 내용이 들어온다고요. 패러그래프 2개. 얘는 대문자로 바뀌어 있으니까 클래스명을 뭐든 간에 지금 얘는 모델에 키를 넣어놨어.
저 정도 키에 잘 맞는다 라는 얘기죠. 어쨌든 우리는 그냥 app upper case라고 해서 클래스명을 한번 넣어 놓을게요. 이 안에 있는 거는 또 그렇지도 않네요. 여기 안에 얘만 대문자고 얘는 또 ECAM 단위는 대문자가 아니네요. 그러면 안에서 구분을 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일단 여기 있는 텍스트 카피 할게요. 카피 그냥 클릭해서 가지고 왔고요. 가져오되 얘가 대문자로 구분이 돼야 되니까 이걸 스팬 태그로 구분을 할게요. 클래스명 uppercase라는 걸 공통으로 만들겠다고요. 그래서 height of model 부분은 대문자로 들어오게. 지금 카페 입사에는 별도로 입력할 때 항목이 하나뿐이 없지만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커머스, 워드프레스의 우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항목을 내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항목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아까 요 값을 넣어 놓으면 됩니다. 카페 입사로 치면 여기에서 아까 상품 등록을 할 때 여기는 입력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입력칸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height of model이라는 입력칸이 있고 입력칸이 새로 생기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얘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카페이사의 기본 기능은 우리가 못 바꿉니다. 얘는 임대형이에요. 그냥 가입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라서 우리가 저 카페이사 안에 소스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껍데기만 바꿀 수 있어요. 디자인 모양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넣어주게끔 해 주었고요. 됐습니까? 자, 디스크립션 부분 했고 같은 컨셉으로 얘들 볼게요. people like 똑같이 h3 그 다음에 얘들도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이 여기에 출력이 되는 구조일 거니까 똑같은 컨셉으로 가보면 여기는 like의 컨텐츠라는 클래스명을 넣어볼게요. 이 클래스명은 지금 저 클래스명에다 정확하게 뭘 일을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공통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용을 구분하기 편하게끔 클래스명을 넣어줬을 뿐입니다. 지금은 나중에 구분할 일이 생기면 저걸로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like의 컨텐츠 안에는 리스트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URL 해서 안에 있고 저걸 클릭했을 때 링크를 간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 좋아한다는 사람한테 뭐 확인해서 따질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안에 이미지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개 정도인가요? 디자인을 보면 이렇게 있고 더 많으면 여기에서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네. 그러면 잘못 짰죠? 여기까지가 리스트고 여기 부분만 전체 개수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둘로 나눠야 되겠네요. 디자인 보니까 이게 다 리스트가 아니라고요. 리스트가 있으면 4개는 앞부분을 보여주고 전체 개수는 여기에다가 뿌려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2개로 돼 있어요. 일단 이미지 리스트는 4개 정도만 보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미지라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div든 뭐든 간에 토탈 like가 있죠. like 해서 여기에 플러스 32 이런 숫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얘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얘를 감싸는 부모건 지금 얘인 거죠. 자, 이미지는 그냥 샘플 하나만 저장하고 가져올게요. 예. 앞에 있는 거 50에 50짜리만 엑스포트. 뭐 별로 안 걸릴 건데 그냥 4개 다 할까? 어차피.
PNG로 할게요. 동그라미인데 원래는 이게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원래는 요 이미지죠. 근데 이게 지금 choose 이미지 하면 원래 여기에 썼던 폴더나 그 이미지로 가는 건데 여긴 지금 없죠. 우리가 지금 요것만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얘를 이 자체를 엑스포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저 사각형을 그대로 엑스포트 하는 게 바람직하긴 한데 마스크를 풀 방법이 있나? 얘가 마스크가 있을 텐데 안 보이네. 이게 마스크를 실제로 걸었으면 여기에 이렇게 꺽쇠 표시해서 들어왔을 텐데 그게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만들 때부터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얘를 그냥 확 넣어버린 것 같아요. 여기에 그룹이 혹시나 풀면 될까 해서 그룹을 풀어봤는데 그런 건 없고 그냥 이거 저장할게요. like people 해서 01번, 02번, 03번이라고 해서 png로 저장을 합시다. 엑스포트 하겠습니다. like people 01 png 이 이름으로 해서 저장할게요. 4개뿐이 없으니까 4개 다 합시다. like people 01 하나 png로 해주세요. 둘 이렇게 해서 4개 엑스포트를 해주세요. 연번으로 해서 마지막 건 그림이 아니죠. 얘는 코딩으로 하는 거였으니까 우리가 HTML을 짰고요. 이미지 가져왔으면 제목 people like this 제목 그 다음에 안에 이미지들 경로 넣어주시죠. 이미지스 안에 people like people 해서 넣어주세요. Alt도 다 넣어주시고요. 요거랑 같이 입으면 좋을 거 wear with 또는 뭐 다른 상품들 보면 이거랑 이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본 다른 제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단에 나오죠. 그죠? 그런 것들입니다. 또는 관련 상품으로 해놔도 되고 카페24에는 관련 상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상품 관리에서 다시 보면 저 하단에 얘가 기본 모양이 아니라서 되게 불편하네. 잠깐만요. 프로 모드로 바꾸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관련 상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 상품에 가면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상품에서 관련 상품 사용하면 내가 여기다 상품을 추가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와 관련되어 있는 건 이거야. 지금 where this라고 하는 항목이 쟤하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 등록한 게 이게 만약에 카페24로 맞춘다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요거. 또는 뭐 알고리즘을 짜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개발자가 훨씬 더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카페24에서는 그냥 이렇게 관심 상품을 등록한 게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where this 하고 컨텐츠들이 그냥 3개가 나열되는 거네요. 옆으로 넘기는 슬라이드 아니고 그냥 나열만 되면 되니까 작성을 해보죠. where this 똑같이 이 타이틀의 컨셉은 똑같이 유지하는 거니까 그대로 카피해 왔어요. where with 해서 만들어주고 똑같이 클래스명을 where content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리스트로
li 하나 안에 이미지, 제목, 가격 있습니다. UL 하나 만들고 3개로 복사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이밍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그대로 똑같이 해볼게요. where with 01 jpg 02 jpg 03 jpg 이런 식으로 저장하시겠습니다. jpg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1, 2, 3 해서 이렇게 3개 저장해 주세요. 이렇게 3개 저장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해놓은 건 그냥 보기 좋으라고 지금 1, 2, 3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상품을 등록할 때는 어차피 하나하나 다 등록해줘야 됩니다. 그때 하는 거예요. 아까 상품 관리에서 여기에서 관련 상품을 추가하듯이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딱 이미 기등록되어 있는 상품 중에서 이거와 관련된 걸 체크해서 넣는 거라고요. HTML로 절대 이제 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틀만 만든다고요. 퍼블리셔가 해주는 건 요 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있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미지, 타이틀, 가격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되겠죠. where with 01 그래서 alt도 등록한 상품의 제목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는 지금 설명이 없으니까 파일 이름을 그냥 alt에 썼지만 나중에 카페이사든 우커머스든 기타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상품의 제목이 여기에 들어오게끔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절대로 비워놓지 않는다고요. 제목 넣어주시고 가격 넣어주시고 요게 3개 있습니다. 또 애써 저장한 거 들어오도록 바꿔주시고 자 여기 뒤에 얘 있잖아요. 여기 보면 뒤에 점점점 찍혀있죠. 자 점점점도 여러분이 찍는 거 아닙니다. 얘도 구현하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프로그래머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한다라고 하면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저거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점점점이 아마 가운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city 뭐라고 해야 되냐? 뒤에 뭐가 잘렸을까? 그냥 bag이라고 할게요. bag.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PHP든 JSP든 ASP든 간에 첫 번째 몇 글자를 불러오고 그 뒤에는 넘치면 점점점을 찍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라고요. 문자열에 들어오는 거에서 뒤에 거는 잘라버리고 앞에서부터 몇 글자까지만 잘라버리고 뒤엔 점점점을 넣어주는 건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도 있고 PHP로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를 자르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가져오고 나머지는 점점점을 찍어라고 할 수 있다고요. 안에 있는 문자열 개수를 가져와서 그게 40이 넘으면 40글자까지만 잘라서 넣어주고 그 뒤에는 점점점을 찍어라고 해서 스크립트를 짜놓으면 된다고요. 그게 PHP에도 그대로 JSP나 ASP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는 만약에 이거 HTML 짤 때 제가 기억이 나면 얘는 뭐였더라? 텍스트 오버플로우의 일립시스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CSS에 가서 해보고 제가 왜 HTML 설명할 때 HTML의 줄넘기를 설명할 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뷰 가볼게요. 자 리뷰도 얘가 리뷰가 하나 있으면 요거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see all 리뷰 하면 여기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별도의 페이지로 가는 겁니다. 여기 안에다 다 불러오기 힘드니까
마치 게시판처럼 공지사항이나 Q&A라는 그런 것처럼 별도의 페이지에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대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은 두 개뿐이 안 나와 있죠. 자, 제목 그 다음에 내용 똑같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목 옆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거 안에서 리뷰가 하나 있으면 하나의 모양새는 요 구조입니다. 제가 빨간 박스 해놓은 게 HTML의 div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봅시다. 위에서 우리가 프로덕트의 디테일의 tt라고 했던 건 얘 클래스명으로 주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저도 h3로 할 건데 여기에는 div 리뷰의 헤더라고 클래스명을 잡고 그 안에 h3와 그 다음에 쟨 링크예요. 쟤를 클릭하면 리뷰만 모아져 있는 게시판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see all reviews. 타이틀은 바꿔주시고, 자, 리뷰 안의 컨텐츠도 위에 똑같은 컨셉으로 리뷰의 컨텐츠라는 클래스명 안에 작성되시면 일관성이 있겠죠. 컨텐츠 위에 컨텐트였나? 컨텐트였군요. 리뷰의 컨텐트라고 해줬고요. 자, 얘가 이 안에가 글이 단순하진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 위에 이거 구조 잘 봐야 돼요. 얘가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얘가 있고 그 위에 얘가 있다고요. 이거 안에서도 이 둘은 양쪽 끝에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줘야 되고, 또 얘도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맨 처음에 얘를 둘로 안 나누고 시작을 하면 얘한테다가 스타일 잡기가 되게 불편해집니다. 얘가. 그래서 요거 둘로 나누고, 둘로 먼저 나누고, 이 부모가 있을 거고, 부모한테서 플렉스 쓰면 가로배열 될 거고, 그런 식으로 CSS는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박스 하나가 li입니다. li 안에 리뷰어의 아이콘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있어요.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리스트예요. url의 li 구조 하나 만들고 복사해서 두 개로 늘리겠습니다. li 안에 아이콘 얘가 있다고요. 전 요렇게 할 거예요. 자, 플렉스를 쓸 거니까 얘가 그냥 이미지로 와도 돼요.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있어도 된다고요. 만약에 플렉스를 안 쓴다면 얘를 이미지로 하면 안 됩니다. 얘 부모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걔한테 플롯을 걸어야 된다고요. 만약에 플롯을 쓸 거면. 플렉스를 쓸 거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이 부모한테, 누구한테? li한테, 이게 li니까 li한테 플렉스를 쓰고 안에 있는 내용들은 위쪽부터 채우라고 해서 온라인 컨텐츠에 플렉스 스타트에서 위쪽부터 채우라고 하면 얘가 위에부터 채워질 거라고요. 이미지가. 그런 식으로 정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그대로 와도 되겠다고요.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요거 한 거죠. 요거 한 거고 이제 얘 해야 됩니다. 얘를 뭐라고 할까요? 리뷰의 간단한 리뷰의 컨텐트, 리뷰 리스트의 컨텐트라고 합시다. 리뷰 리스트의 컨텐트라고 해 주었습니다. 그 안에 위에 이제 또 둘로 나뉘죠. 위에가 지금 요거 한 거고, 여기 위에가 둘로 이렇게 나뉜다고요. div 리뷰 리스트 컨텐트의 헤더라고 할게요.
그리고 안에 내용이 있어요. div에 리뷰 컨텐트, 리스트 컨텐트에 body라고 할게요.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다고요. 둘로 나뉘어 있는 거 안에서 왼쪽에는 지금 제가 어느 부분을 한 겁니까? 디자인 아까 이렇게 있을 때 위에 제목이 있고 안에 실제 내용이 있고, 여기 안에서도 뭐가 있었습니까? 위에 타이틀, 누구의 이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별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래 내용 하나 더 있었죠? 그럼 얘를 묶어주는 부모가 있어야 얘들도 가로별 할 거 아닙니까? 여기 안에서도 또 둘로 나뉜다고요? 이거 안에서도 둘로 나뉜다고요? 디자인 보고 네이밍을 가볼게요. 여기 지금 이제 이 부분 안에서 얘가 왼쪽, 얘가 오른쪽, 그러니까 이 두 개 감싸는 부모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다고요. 오케이? 얘 두 개 감쌀게요. 그래서 리뷰 컨텐트에 점점 길어지네. 리뷰 컨텐트에 헤더에 타이틀이라고 할게요. 얘 스타일이 얘하고 같지는 않군요. 얘들은 다 대문자인데 어쨌든 가져올게요. H4 정도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별표가 있어요. div의 rating 만들어 볼게요. 자, 레이팅을 구하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별표 표시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별표는 디자인을 보면 지금 리뷰에서 별표를 클릭해서 3점이니 4점이니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리뷰어가 이 상품은 4점이라고 해놓은 거가 그냥 보이는 거라고요. 단순하게. 자, 얘 구현하는 방법도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CSS로, only CSS로 구현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냐면 요거 그림이에요. 그림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얘를 이거 구현하는 방법도 노가다입니다. 잘 봐요. 아이고. 이게 지금 4점이죠. 이렇게 해서 1, 2, 3, 4를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배경입니다. 이게 스프라이트예요. 스프라이트고 얘가 만약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얘 평점이 1점이래. 그러면 이 부분이 보이게끔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2점이래. 그러면 여기까지 보이게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바꾼다고요. 3점이래. 그러면 3점까지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아이고, 스트로크를 바꾸었네.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방법도 있냐면 여기 안에다가 이 별표를 폰터섬에서 가져와요. 폰터섬에서 가져와서 다 5개를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1점이라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거만 색깔을 바꿔놓고 2점이라고 들어온다면 nstchild 두 번째까지 색깔을 바꿔놓고, 그래서 스크립트랑 연결을 하는 거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배경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코딩으로 하는 게 훨 나아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요. 실제로 얘를 구현하는. 그래서 얘도 이걸로 한다라고 하면 요 컬러로 이런 식으로 치죠.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 거에도 별표를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png 파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배경으로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지금 제가 할 것처럼 별표를 폰터섬에서 가져오고 코딩으로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
폰터섬에 가볼까요? 자, 기능 하나하나가 쉽게 되는 거 없습니다. 다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만드는 것들이에요. 스타 검색을 해볼게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스타 쓸게요. 스타에서 찾아서 스타 찾으셨습니까? 어디 그 틈을 노려서 자, 하나, 둘, 셋, 넷, 5개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고요. 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 유저가 레이팅한 점수가 나와야 돼요. 여기에 데이터에 예를 들어서 레이트라는 점수에 3점이라고 돼 있으면 얘들마다 할 일 해서 이 점수를 가져오고 이게 3점이라고 한다면 1, 2, 3의 색깔의 백그라운드를 바꿔라고 스크립트를 짜놔야 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요건 데이터베이스에서 여기에다가 들어온다고요. 카페24라고 한다면 얘도 별표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유저의 뭐 레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변수명을 써주면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표시하던가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실제로 좀 봐야 알겠고요. 여기에는 우리는 3만 일단 나오게 할게요. 자, 지금 디자인에서 어디 여기 부분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언제 리뷰했는지 시간이 있어요. 2hours ago 라는 거 있죠. 그게 여기 밑에 얘들을 감싸는 부모 밑에 있어야 되겠다고요. div time 에서 이렇게 지금 리뷰의 헤더 안에 크게 둘로 나뉘어 있다고요.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고 왼쪽에 제목, 오른쪽에 레이팅, 그 밑에 HTML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HTML 구조 중요해요. 여러분의 디자인을 보고 어디까지를 끊고 누구한테 부모로 잡아줘야 될지 아까 디자인을 보면서 이 디자인을 보고 요런 그림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 안에 둘로 나누자. 얘도 하나 다 차지하니까 이렇게 하자. 이거 둘을 감싸는 부모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겠다고요. 이 그림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CSS에서 속된 말로 온갖 삽질을 해가지고 억지로 막 잡을 거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실제 내용 카피. 이게 어디 있다고요? 리뷰의 컨텐츠의 바디에 패러그래프로 들어오면 돼요. 간혹 div에다 그냥 내용을 넣어 놓는 경우도 꽤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문단이면 문단으로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됐습니까? 자, 디자인 다시 보면 이제 여기까지 했죠. 이게 2개가 있다고요. 이 리스트가 2개가 있습니다. 이미지 좀 이미지 저장 안 했구나. 이미지 저장하고 요거 리뷰어라고 해서 이름을 가져올게요. 리뷰어 01 썸에 01 png라고 저장합시다. 이미지 저장을 하려고요. 리뷰어의 썸에 01 png라고 저장을 하지요. 저장할게요. 엑스포트 png로 저장하겠습니다. 밑에 아저씨도 02번 저장할게요. 요 이미지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었습니다. 이미지 경로 불러오고 2개로 늘리면 HTML이 완성되겠어요. 이미지스 안에 리뷰어 썸 li를 복사하면 되겠죠. li를 복사해 주세요. 하나 더 늘리고 2번 레이팅도 일부러 바꿔 놓읍시다. 5번 제목 정도만 가져오고 얘는 3hours ago 볼게요. 리뷰 안에 여기 UL 안에 li가 이런 식으로 2개가 있게끔 정리를 했습니다. li 하나의 구조는 꽤 복잡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HTML 구조
지금 짠 거 HTML 확인 좀 해볼까요? HTML 새로 고침 해보면 내용들 이렇게 다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콘, 리스트, 이제 CSS만 작성하면 되겠어요.